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말말말 주인공은 누굽니까? 네, 오늘 첫 번째 말말말의 주인공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입니다. 아하. 정 부회장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SNS에 음식 사진들과 반려견 사진 등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올리고 글을 쓰고 있는데 네. 지금 유튜브에 이제 이미지를 띄워놓을 텐데요. 이 정 부회장은 우럭, 생선 네. 우럭 그리고 랍스터, 닭새우, 쇠고기 등의 음식 사진 밑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네. 너희가 입맛을 다시 세웠다. 너희들의 희생이 우리 모두를 즐겁게 했다.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예. 또 이런 정 부회장이 올린 사진과 글 밑에는 또 누리꾼들의 댓글이 달리는데 이 댓글들의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너희가 레스토랑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살이 칼로리가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 어디선가 많이 듣던 표현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런 맥락 없이 쓰여졌고 읽힌다면요 큰 문제가 아닌 그런 네. 표현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지난 2017년 3월이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진도 팽목항 네.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방명록에 쓴 글귀 생각이 딱 나네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글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유튜브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쓴 방명록 이미지를 올려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 강정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리고 또 지난 2016년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팽목항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방명록에 글을 남겼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웠다. 참 고맙다입니다. 정 부회장의 SNS에 있는 표현들 미안하다, 고맙다. 너희가 레스토랑의 별빛이었다. 너희가 입맛을 다시 세웠다. 이런 표현과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로 쓰여져 있죠. 네, 제3자가 보기에는 뭔가 정말 의문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유사함인데 네. 정작 본인은 어떤 생각으로 왜 이런 글을 썼는지 뭐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신세계 그룹 측에서 해명을 내놓긴 했는데요. 예. 신세계 관계자들은 언론 매체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는 SNS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다고 해석하지 말고 그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지나친 억측이다. 이렇게 네. 선을 긋는 모습이 나왔어요. 예. 또 정 부회장 본인도 어제 SNS에 홍보실장이 자기 너무 힘들다고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란다. 아하. 50년 넘는 습관도 고쳐야 한다. 이런 글을 남기면서 앞으로 뭐 조심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오해고 억측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해명인데 근데 팩트 몇 가지를 좀 지켜보면요. 일베 아시죠? 네. 일베 같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보면 세월호 희생자들을 조롱할 때 정 부회장처럼 이런 식으로 전혀 관계없는 사진을 올리고 그 밑에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시장이 썼던 추모글을 활용해서 좀 비틀어서 글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또 일베와 같은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이죠. 가로세로 연구소 정 부회장의 글을 보고 최근 열광하고 있습니다. 아하. 왜 열광하죠 이들이? 또 반대로 김어준 씨 같은 진보 인사는 정 부회장을 가리켜 오늘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벌이 일배를 하면 그냥 일배입니다. 일침을 날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억측이고 오해인데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억측해서 그럴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혹시 가능하다면 정용진 부회장 우리 뉴스와이킥에 오셔서 본인 말씀으로 직접 그런 배경 정황 이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좀 같네요.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네. 두 번째 말말말로 넘어가죠. 어떤 말입니까? 두 번째 말 역시도 막말 논란이 되고 있는 말인데요. 오디오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당시에 생태 같은 그 자기 부하들을 다 그 수장시켜 놓고 그 이후에 잠시만요. 제대로 된 부분에 책임이 대해서 없었어요. 너무 위험한 말씀. 아니요 함장이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잠시만요. 자기는 살아남았잖아요. 본인이 수장시킨 건 전혀 아니죠. 아니죠. 심지어 작전 중에 예. 자기 부하들이 폭침 당하는 그 상황까지 폭침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잠시만요. 지휘관으로서 굉장히 무능한 겁니다. 네, 지금 최근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죠. 네.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네. 이 천안함 관련해서 한 발언이죠. 전 상금 부대변인이었죠. 네. 근데 이제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최근 조상호 전 상금 부대변인이 채널 A의 한 프로그램에 나가서 했던 말인데요. 들으셨던 것처럼 사회자와 다른 패널들이 조상호 전 부대변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 너무 위험한 말이다. 잠시만요, 이러면서 발언을 계속 제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네요. 하지만 조상호 전 부대변인은 자신의 말을 계속 이어갔고, 그리고 이것이 방송에 나온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호 전 부대변인은 방송 이후에도 자신의 SNS에 도대체 뭐가 막말이냐라고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주장과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오늘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면서요. 네, 오늘 조 전 부대변인이 사과문을 올렸어요. 천안함 유가족과 피해 장병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글 내용을 보면 제 표현 중에 혹여 순국한 4.6 용사의 유가족, 특히 아직도 시신조차 거두지 못한 6명의 유가족과 피해 장병들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 깊이 받아들이고 상처를 떠올리신 유가족과 피해 장병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네. 사실 이 조 전 부대변인의 발언이 방송을 통해 알려진 이후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당직자들이 조 전 부대변인과 연락을 취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사과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직접적인 통화가 안 됐다 그래요. 연락이 안 그래요?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 전 부대변인의 지인들을 통해서 네. 그런 뜻을 전했는데, 조 전 부대변인이 오늘 올린 그 페이스북에 글을 보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지인들이 그런 조언들을 해줘서 사과문을 쓴다라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이런 노력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본인의 순수한 사과의 뜻은 아니다라고도 해석이 그래서 되고. 이제 반쪽짜리 사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마지못해 사과했다. 이런 예, 얘기가 또 하나가 나오죠. 가장 이 발언의 공격의 대상이 된 게 최원일 전 함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 스스로도 무척 가슴에 멍으로 상처가 남아 있을 텐데. 네. 근데 어쨌든 발언에 대해서 이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는 사과가 전혀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천안함 유가족과 피해 장병께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반쪽짜리 사과다, 마지못해 하는 사과다, 이런 지적을 또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조 전 부대변인의 말이 논란이 된 건 지적하신 것처럼 다름 아닌 최원일 전 함장을 가리켜서 조 전 부대변인이 생태 같은 자기 부하들을 수장시켰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비롯된 거였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잠깐 조 전 대변인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에 최원일 전 함장이 직접 어떤 신경인지 말을 했는데,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 자체의 명예도 훼손되고 이렇게 모욕되지만 천안함 전사자들하고 그리고 생존 장병들한테도 큰 충격이죠. 네, 최 전 함장 이 조 전 부대변인 말에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 조 전 부대변인이 올린 글에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최 전 함장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언급도 없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사과 아니다, 반쪽짜리 사과다, 마지못해 하는 사과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실제로 천안함 생존 장병인 안재근 씨가 또 이 조 전 대변인의 글에, 조 전 부대변인의 글에 댓글을 남겼어요. 네. 함장님께, 유가족분들께, 생존 장병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장병들, 유족들, 고인을 욕되게 하셔놓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렵니까?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오늘 그 최원일 전 함장을 만나서 조 전 부대변인의 말에 대해 사과하고, 네. 또 당의 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 전 부대변인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지, 또 지금 유가족들이 민주당에 조 전 부대변인의 출당, 제명 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가 있고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긴 하지만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러한 말들은 좀 안 했으면 누군가의 좋겠습니다. 희생을 가지고 그 말씀하신 대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동은 네. 지켜야 될 선을 넘은 행동이다. 어떤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지켜야 될 선을 넘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뭐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금주의 말말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말말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말말의 주인공 누구죠? 네, 세 번째 말의 주인공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도전 중인 나경원 후보인데요. 잠시 준비한 오디오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젊은 사람이 보면 뇌피셜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뭐 망상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응답할 수가 없지만은 제가 진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상 운운하면서 이런 사실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죠. 정치 오래 했지만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거는 참 유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말씀하시는 게 먼저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후보로부터 공격을 당했던 장면이죠. 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배제할 거다라고 하는 이른바 윤석열 배제론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망상이다. 아하.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네. 그러니까 또 나 후보는 이 망상이라는 단어에 정치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다. 라면서 격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나경원 후보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격분하는 모습 외에도 지금 눈물도 자주 보이고 있거든요. 울컥하고 눈물 보이는 모습이 계속 나오면서 네.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제 TV 토론에서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잠시 오디오로 만나보시죠. 그런 유의 강경투쟁은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고 계획 없는 지모 없는 용장은 부하들을 전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민주당 정부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정말 무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프레임을 받고 욕설을 당할 때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네, 주호영 후보와 토론을 하던 와중인데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을 보였던 이런 장면이죠. 눈물을 보이고 울컥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지금 오디오로 전달이 됐죠. 예. 근데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또 눈물을 흘리며 격정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나경원 후보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구나라는 것의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그와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정말 코앞에 왔구나. 네. 내리면 결론이 나죠. 라는 것을 이제 실감할 수 있게 됐는데 나경원 후보의 소위 눈물의 호소, 읍소가 내일 내일 모레죠. 모레. 금요일. 6월 11일 금요일. 목요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예. 금요일 전당대회에서 과연 당원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 당원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말말 시간이네요. 누굽니까? 네, 마지막 말말말의 주인공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일주일이 또 주어진다면 그 일주일 안에 뭐가 있을까?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인이가 하고 있는 경기를 좀 직접 현장에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도 있는데 시간이 된다면 그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 싶어. 그러니까 경기장 그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강인이가 뭐 할 수 있다면 강인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좀 살짝 훈련도 가서 참관을 해보시고 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그쪽 보고 싶고 또 강인이가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보고 싶고 팀은 또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싶고 뭐 이런 거? 막 목이 좀 매네요. 네. 예, 고 유상철 감독 목소리죠. 맞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작년 연말에 유상철 전 감독과 인터뷰를 한 영상의 일부를 제가 발췌한 건데요. 네. 이 영상에서 유상철 전 감독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상철 전 감독 이강인 선수를 직접 보러 가고 싶다. 예. 사실 췌장암 말기 판정받고 투병 중인 유상철 전 감독에게 건강한 일주일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소중하죠. 정말. 실제로 그 이전에 유상철 전 감독이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직을 내려놓을 때 기자들에게 똑같은 질문 받았어요. 기자들이 그때 질문했을 때는 유상철 감독이 다음 주 훈련 스케줄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질문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지난 연말에는 이강인 선수를 직접 보러 가고 싶다. 강인이가 뭐 어떻게 준비하는지 또 강인이 지금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거 확인해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말기암 판정받고 투병 중이던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고 싶다. 그래서 제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고 싶다는 말에 저는 눈물이 월칵 났었거든요. 7살이었죠. 이강인 선수 네, 슛돌이 맞습니다. 때 그 어린 아기를 이렇게 키워냈으니까.
그때 처음 만났어요, 둘이.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축구 인생의 첫 번째 스승이 바로 유상철 전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 2007년부터 이어진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는데 이 영상 보면서 제가 예전에 그 정말 눈물도 많이 났었고 오늘 그 이 영상 다시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유상철 전 감독의 그 사람 좋은 미소가 네. 더욱더 그리워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말말로 유상철 전 감독의 이 이강인 선수 제자를 사랑하는 자신이 지금 말기암 판정받고 힘겹게 투병하는 상황에서도 제자를 생각하는 유상철 전 감독의 진심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팬들의 이야기 중에 이게 떠오르네요. 대한민국이 2002 한일 월드컵 때 네. 4강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 네. 전 세계 전문가들 도박사들이 다 해봤을 때 그 네. 확률이 췌장암을 극복할 수 있는 확률보다 훨씬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상철 감독께 그 낮은 기적 같은 확률을 뚫고서 4강 신화를 이루셨으면 이번에도 이기셔야 되지 않느냐, 이길 수 있다. 근데 췌장암은 이기지 못하셨네요. 올 초에 잠깐 연락을 제가 했었어요. 제가 스포츠 평론가 또 축구 해설가로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잠시 인연이 있어서 네. 한번 연락을 했었는데 그때 잘 지낸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는 하셨겠죠. 그러니까 항상 주변 사람들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는 그러니까요. 유비 유상철, 네. 그 면모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네, 대한민국의 축구 영웅, 우리 팬들 가슴속에 영원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